안녕하세요. 증권사 파생운용팀에서 근무했던 원도비입니다. 먼저 양매도 살펴보죠. 옵션 양매도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자금이 내가 한 1억 이상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양매도를 갖다가 거의 매일처럼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뭔가 매도 타이밍이 안 나온다. 그럼 양매수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양매도의 장점은 거의 매일마다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늘 그렇진 않지만 다수는 버티면 수익을 준다라는 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양매수보다는 양매도가 단순 확률이에요. 수익을 내기는 훨씬 더 높습니다. 수익 가능성이. 자, 5월 12일의 차트예요. 선물이 1.4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콜옵션 마이너스 54%, 풋옵션 마이너스 13%. 양매도를 했다면 수익이라는 거죠. 콜옵션도 매도, 풋옵션도 매도. 다만 이런 시점들 늘 찾아오죠. 풋 변동성이 확 살아났던 상황들. 근데 양 매도를 할 때 물론 매도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운영하에 따라서 완전 네이키드 양매도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뭔가 합성식으로 해나갈 수도 있고요. 양매도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 감소가 매일마다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내가 위로 봤는데 얘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끝났다. 시장을 하락을 했어요. 방향은 틀렸지만 양 매도는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매매는 그렇지 않죠.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로 봤는데 매수했어요. 손실. 손절이 나갔을 수 있죠.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하게 되면 이만큼 손실이겠죠. 이걸 견뎌내야지 먹는 거겠죠. 그만큼 선물 네이키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내야 된다는 거죠. 내지는 일정한 어떤 손절폭을 두고 거래를 해서 해나가겠지만 근데 양매수나 양매도는 그거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어떤 텀을 두고 따진다라고 썼을 때 양매수는 이 정도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요. 양매도는 훨씬 더 긴 텀. 여기서 선물 매매다. 요만큼. 그만큼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매매라는 거죠. 양매도는 증거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카페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려주시고요. 네이버 카페고요. J&I 트레이딩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들려주시고요. 자, 양매도 한 계약씩 했는데요. 증거금 소요가 얼마 들어갔느냐? 6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계약씩 했다? 증거금 소요가 2,5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계약씩 해서 10만원 수익. 2,500만원 가지고 10만원 수익을 냈다. 콧방귀도 안 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주 일반적인 상황, 내지는 특수한 상황, 또는 다양한 시장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쌓아 나갈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쵸?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양매도는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장중 데이 트레이딩 양매도였을 때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양매도 애찬론자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양매도는 그만큼 실패 확률이 적다라는 거. 몇 가지 원칙만 지킨다라고 하면. 양매도 한번 수익 구조 한번 살펴보죠. 이건 모든 증권사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투자 전략센터, 만기 손익 이런 창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등가 양매도를 했을 때는 만기 손익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뾰족하게. 외가 옵션을 했을 때는 그 행사가에 맞춰서 넓게 퍼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럼 양매수는 어떨까요? 등가 양매수다.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이렇게 포지션이 그려집니다. 그럼 외가
양매수다. 스트랭글 매수라고 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저는 주로 외가 양매수를 하는데 만기까지 가져간다라고 쳤을 때는 이 바운드를 벗어나야지 수익이 돼요. 즉, 포지션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유리하지 않은 매매가 양매수예요. 양매수는 어느 타이밍에서 만기 손익곡선이에요. 만기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손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익이 딱 난다? 예. 일정 시점에서는 털던가 아예 청산을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지금 포지션은 설사 내가 생각한 그 방향대로 가더라도 다른 쪽 한 옵션이 프리미엄이 확 줄어들고요. 등가나 내가로 기울었던 옵션도 어느 시점에서는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 더 급등이 나타난다. 혹은 급락이 나타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익도 확 커지겠죠. 근데 그렇게 견디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불리한 점은 양매도에 있어서는 수익을 내는데 기본이 된다는 거죠. 뭔 말이냐? 버티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아마도 양매도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내지는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양매도는 자칫하다가 말아먹는다. 완전 깡통 찬다. 뭐 이런 얘기. 내지는 어느 운영사가 양매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크루드 오일이 30달러, 20달러, 10달러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매수 물타기를 했다. 그러다가 깡통이 나오고 파산을 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양매도, 특히나 장중의 양매도, 아침에 양매도를 뭐 해서 어쨌든 종가 전에 청산하는 이 양매도를 통해서 이런 식의 어떤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없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자체를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옵션 프리미엄 상태가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체크는 해야 되겠죠. 다만 양매도는 초보들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비교적 쉽게. 다른 어떤 매매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커스인 거죠. 자, 일반적인 시장 상황일 때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고요. 급반등이죠. 뭐 저점 대비했을 때 그리고 0.2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랬을 때 옵션이 어떻게 됐나요? 콜 마이너스 6%, 풋 마이너스 13%. 그냥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시장이죠. 이따가 또 예로 들어드리겠지만 2020년 3월, 4월 시장이 막 급락하고 선물이 하한가 가고 어느 날은 상한가 가고 이 시점을 기준을 두진 마세요. 그쵸? 이걸 기준을 둬버리면 이 4월달, 5월달 장에서 양매수 해가지고 꽤나 큰 손실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양매도를 했던 분들이 여기서 데이고 나니까 여기서는 포션 진입을 못해요. 등가 양압이 막 200만원 되는데도 양매도를 못 들어가요. 겁이 나서. 그래서 보편적인 시장일 땐 어땠다.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일 때 등가 양압이나 내지는 옵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이걸 배경 지식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양매도 같은 경우는 한 계약씩 기준으로 했을 때 1.11, 0.96 비슷한 가격대의 옵션을 갖다 양매도 하던가 혹은 델타 값을 맞춰서 델타 제로 정도로 뭔가 맞추던가 혹은 금액보다는 행사가 위주로 해서 계약수를 맞추던가 뭐 보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는 시장 경험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비슷한 가격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게 만기 잔존 일수가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다 모르더라도 뭐 모의 투자를 해보시던가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양매도를 어느 정도 행사가에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하니까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 혹은 손실이 날 때 얼마 정도 나더라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훈련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레슨을 듣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1년치, 10년 전 양매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를 했더니 종가상 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000원, 풋은 플러스 5만원. 그래서 총 수익은 25,000원이 됐다. 그럼 한 계약씩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최소한 4계약 정도 했더니 1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뭐 수익이 발생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10만원일 때도 있고요. 한 20만원 정도가 될 때도 있고요. 프리미엄이나 뭐 만기 잔존일수에 따라서는 4계약씩 정도로 해서도 한 30만원 정도 수익도 가능해요. 보편적으로 4계약 정도씩 한다. 뭐 이건 옵션 프리미엄 상태에 따라서 내지는 그동안의 프리미엄을 어떤 식으로 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물론 스킬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기대 수익을 따진다라고 하면 한 15에서 20만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쌓아나가는 거죠. 거의 매일마다. 어느 시점, 이를테면 시장이 뭔가 급등이 만들어졌고 이 시점에 들어가서도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걸 다 어떻게 구분을 해내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혹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구분이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차트만 보고 대충 시장이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가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건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마찬가지로 양 매수도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살아날 시점인지 아닌지.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엔 양 매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뭐 이렇게 해서 급락이 이루어졌어요.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쵸? 그랬는데 풋은 어땠어요? 7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콜은 55% 하락을 하고요. 이게 가장 뭐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게 좀 우습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옵션 가격이 양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수익이 아주 편하게 나지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뭐 급락 구간 내지는 급등 구간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양매수를 해서 좀 견디기가 쉬워지는데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양매수를 해서도 견디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 자, 한번 보시죠. 평균가가 동일했어요. 전일 종가 기준이겠죠. 1.04, 1.04. 그랬더니 자, 전일 종가에 양매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콜은 뺐어요. 풋은 살짝 들어올렸어요. 그럼 뭐 보합 상황이거나 약간 수익일 수 있겠죠. 내지는 약간 손실. 근데 이 시점 딱 9시 반 정도 됐을 때 어떤가요? 눈으로 보이시죠? 콜은 전일 종가보다 하락해 있고요. 풋은 전일 종가나 전일 종가보다 조금 더 하락해 있는 상황. 무슨 얘기냐? 양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 요만큼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콜 빠지고요. 풋이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고 이때도 어때요? 계좌 상황은 플러스가 아니라 거의 보합 상황 내지는 약간 마이너스 상황. 요 구간에서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순간 플러스 났다가 다시 죽이고 플러스 났다가 죽이고 그러면서 콜은 어때요? 변동성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죠. 양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한쪽 옵션, 콜이든 풋이든 이를테면 다시 그릴게요. 한쪽 옵션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다른 쪽 옵션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정 시점까지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특정 시점을 넘어가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죠. 그날 하루에 옵션이 다 빠져버릴까요? 만기 주 내지는 만기 전일 내지는 만기 2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한 50% 60% 빠지면 그 이상은 사실 잘 안 빠져요. 빠지대로 다음날 빠져버리죠. 어떻게 보면 양매수가 수익이 나는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한쪽 옵션이 계속해서 뭔가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요. 다른 쪽 옵션은 빠지다가 정체 상황을 빚죠. 안 빠진다기보다는 약간의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 자, 양매수를 했을 때 수익 48만원. 지금 12계약씩 했을 때 들어간 금액이 620만원. 양매도보다는 수익률은 훨씬 높죠.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양매도는 어땠어요? 2,700만원 들어가서 10만원인가 플러스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것처럼 양매수는 비교적 소액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양매수, 양매도. 자, 포인트는 이건 거겠죠. 뭐 지금 이 지수대를 과거 자료를 불러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보시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체 상황을 빚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뭔가 프리미엄을 빼면서 이런 식으로 가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하면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감소가 이루어져서 확장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럴 때 자, 내가 매수 베팅을 해서 떨어지면 완전 손실. 매도 베팅을 했는데 불안하죠. 반등 나올까봐. 내지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까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어쩌면 방향과 무관하진 않습니다만 내가 방향을 틀리더라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다만 이 시점에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양매수를 했을 때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어떤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최근의 양매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3일이고요. 자, 매수를 하고 나서 이런 상황입니다. 손실 상황이죠. 마이너스 대략 100만원 정도. 그쵸? 그래서 콜 1.0, 풋 1.05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동일 수량을 매수를 했고요. 한번 보시죠. 2시 30분, 2시 35분 약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쵸? 한 10만원, 9만원 수익이네요. 그리고 다시 손실 상황. 그리고 종가 무렵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이게 양매수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느 시점에 이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치면 보시다시피 수익, 손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확증된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갖다가 과감히 실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익으로 확 전환이 됐는데 옵션이 결국에는 어느 시점을 뭐 이를테면 흔히 알고 있는 뭐 어떤 가격의 저항대다 그쵸? 내지는 어떤 지지라인이다. 이런 걸 뭔가 돌파할 때 사실 어떤 이제 시세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쵸? 이 구간, 이 구간.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선물이 1포인트 상승을 할 때 옵션이 뭐 예를 들어서 0.5가 오른다.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델타라고 표현을 해요. 델타 값이에요. 근데 1포인트 오를 때 0.5가 꼭 오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0.4가 오를 수도 있고요. 어느 이를테면 특정 구간에서는 0.78이 오를 수도 있고요. 결국 그 부분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선물이 자 이때도 보게 되면 급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급등식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계단식 상승이죠. 이렇게 뭔가 계단식 상승이 이렇게 일어날 때 사실 선물 매수를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콜 매수로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들고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털고 싶죠. 왜? 여기도 이렇게 작은 구간을 보시게 되면 올랐다가 그대로 내려가고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르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또 이제 하락이 나올 땐 또 어떤가요? 예, 이렇게 뭔가 하다가 한번 급락.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만들어주면 그나마 좀 견딜 여력이 생기는데 네이키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 견디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특히 이런 구간. 그나마 양매수는 어떠냐? 그래도 시장 방향의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갖다가 판단을 하고 양매수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지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믿고 가는 거겠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잠깐 나다가 다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척 하다가 또 마이너스,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돌파. 이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카페의 자료나 혹은 제 영상의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선호할 때는 만기 주 내지는 만기 당일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합니다. 양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2박 3일, 3박 4일 해서 비교적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예, 이를테면 어느 시점에 딱 잡고 조건이 형성이 됐으니까 일봉 추세 힘을 믿고 홀딩해 보는 거죠. 자, 양매수가 수익이 날 때 이런 식으로 난다라는 거. 그쵸? 같은 1.0의 옵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0.8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쵸? 1.0의 옵션이 1.18 정도가 상승을 했죠. 무슨 얘기냐? 콜옵션에서 수익 난 거, 풋옵션에서 손실 난 거,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예, 뭐 대략적으로 0.4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한 계약씩 했을 때 0.4포인트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수가 한 계약만 하진 않잖아요. 물론 난 초보고 연습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계약씩만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게 10계약씩 되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그 수익이 100만원, 200만원, 예.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2천만원 넘게 넘어갔나요? 3,600, 2,600, 2천만원이 아니네요. 예. 1,000만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난 거죠. 여기서. 이 포지션에서.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콜옵션은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7,800. 그쵸? 풋옵션은 얼마예요? 뭐 700, 800 잡으면 1,500. 완전히 콜 쪽으로 거의 이제 몰빵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다만 누구나 다 어느 시점에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때 포션을 끌고 가기 참 어려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심증은 가는데 손이 안 나가는 경우. 시장이 뭔가 해서 상승을 하는데 아 매수는 못 들어가겠어. 시장이 뭔가 해서 하락을 하고 가는데 매도 들어가기는 참 못하겠어. 근데 시장은 그럴 때 확 가죠. 마찬가지로 못 오를 것 같은데 가죠. 양매수가 그런 어떤 부분을 수익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옵션 매매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양매도에 대해서 제가 이를테면 뭔가 알려드리는 전도사처럼 이런 매매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어, 장단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네이키드 매매보다는 오히려 안정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매매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식의 수익이 나는 거구나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구나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레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나 양매도 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관심 있는 투자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강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어디 리딩이나 내지는 또 유튜브 동영상 등등을 보고 나름의 정보를 얻고 배우시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로 될까 싶습니다. 저만의 어떤 또 노하우가 있고요. 그쵸?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기법이 있을 테고요. 또 이 기법을 형성하는 지표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두시면 뭐 추후에 좋은 시장이 도래했을 때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양매수, 양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기회는 늘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자금 관리 철저히 하시고 절대 욱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몰빵하지 마시고요. 성공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